자, 습관을 일상화하는 것의 장점. 새로운 습관을 일상화하는 것을 통해 그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좋은 뭔 개벽다구 같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바르고 고말 쓸게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습관을 일상화시킨다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습관이 새롭게 딱 등장하게 되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 소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when you're successful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the new habit feels normal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어떤 그 습관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성공을 하게 만드는 습관이겠죠. 그죠? 성공을 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습관이 일상적이 되어질 때, 그러면은 뭔가 반복해서 그런갑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뭐 할 때더라? It is time. 뭐 할 때더라? create. 만들어낼 때인데 앵커를 만들 때다. 여러분 앵커가 뭡니까? 다리요? 그러면 닫히면 돼요. 바다에 정박할 때. 그렇죠. 바다에 배를 정박할 때 쓰는 그 빠르릉 하고 내려가는 거 있죠. 그건 뭐 할 때 쓰는 거냐 말 그대로 배가 움직여지지 않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앵커를 만들 때라 하는 것은 그 습관이 뭔가 정상적으로 느껴질 때 그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을 앵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나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앵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치가 있는 거겠죠. 앵커를 닿아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치가 있는데 for those situations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in이치가 들어가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당신들이 threaten to lose your 동사하는 상황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을 뭐 하게 하는 거? 위협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당신들의 새로운 습관을 느슨해지게끔 위협에 처하게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의 새로운 습관을 느슨하게 만들도록 위협에 처한다는 얘기는 저 새로운 습관이 분명히 성공하게 만든 건데 그 성공하게 만들었던 그 새로운 습관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맞죠? 반복돼서 뭐 예를 들어 뭐 복근 운동 뭐 이제 뭐 하나 뭐저 왕자 뭐 하지 뭐 식스팩 만들려고 하면 팔굽혀펴기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어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만들어놓고 느슨해지는 그런 상황,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되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높아시면 말씀드릴게요. invaluable은 무슨 뜻입니까? 가치를 잴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 귀중한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 귀중한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valuable이 들어가거나 invaluable이 들어가거나 맥락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valueless란 말이 가치가 없는 이란 뜻이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당신이 당신의 새로운 습관을 느슨하게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앵커는 그만큼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래 놔놓고 이제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들어갑니까? 자신만의 어떤 스토리가 들어갑니다. 자, 저는요. 자, once 들어갔는데 뒤에 동사 과거형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한때야. 나 한때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뭐요? 어떤 습관을 만들었는데 of seeing beauty 합니다. seeing beauty. 아름다움을 보는 습관을 가졌대요. 어디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아름다운 습관을 보는 것, 아름다움을 보는 어떤 습관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짓궂게 뭐 나한테 장난치고 하더라도 너희들 마음속에는 항상 천사 같은 마음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when I felt 합니다. 내가 느꼈을 때 뭐를 느꼈다? 그 습관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느꼈을 때. 자, 그러면 그 습관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느꼈을 때가 아까 우리 위에서 나왔던 노멀입니다. 알겠죠? 노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는요 샀대요. 내 스스로에게 사줬다는 얘기인데
조득하는 걸 사줬대요. 정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뭐 구체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고 이 정동이 어떤 거냐니까 하나의 어떤 돌인데 can found find 하는데 이거 잘못됐죠. 이거 be found예요. can be found. 이거 고칠 필요 없습니다. 거기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될 수 있는 즉 화산 주변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러니까 돌인 정동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사줬대. 그게 내가 샀다야. 그냥 복잡하게 가지마. 그냥 샀다야. 자, 그래서 이러한 정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땠더라? 러프했대요. 러프가 무슨 뜻이에요? 거친. 근데 바깥 부분은 되게 거칠었대요.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break them into 하니까 그것을 두 개로 쪼개보게 되면 이 댐은 당연히 정동을 얘기할 것이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뭐가 있더라? A lovely cave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어 동사 구분 잘해라. 대열 지금 이거 그거다. 뭐랄까 inside 대열하니까 이거 부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더라? 저기 뭐야? 사랑스러운 어떤 동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동굴은 동굴인데 filled with 뭐로 채워진 즉 빛나는 수정들로 채워져 있는 이러한 어떤 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정동이란 게 사람 성격으로 얘기할 때면 겉은 되게 투박하고 뭔가 거칠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뭔가 사랑스러운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지요?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정동을 put on my desk 내 책상에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after a year or so 약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I had 합니다. 저는요 had a law with a person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had a law with 하니까 약간 좀 다투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다투었어요.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I was really happy입니까? angry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거 뭐 그냥 갈게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내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과 다투었는데 나는 되게 화가 났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I came into my office 합니다. 나는 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threw my bag on the ground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내 가방을 집어 던졌지요. What a bad person.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라고 I said out loud. 나는 크게 소리쳤대. 저기서 bad person이 나 얘기하는 거야? 금마 얘기하는 거야? 금마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유 이 나쁜 놈시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즉시 나의 눈은 was drawn 이끌렸대요. 마치 뭐처럼 자석처럼. 그래서 이거는 수식의 개념이니까 원래 drawn 다음에 to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이끌리다니까. 그래서 정동에 이끌렸고 나는요 realized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는데요? 뒤에 보니까 어디 갔네 이거. 깨달았는데 자 뭘요? I had a person with a bad love outside.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매우 겉으로는 되게 거친 사람이지만 somewhere 어딘가 안쪽에서는 뭔가 something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해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 정동 자체가 지금 뭔가 중요한 요소를 보여주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겉은 투박하지만 안쪽은 아름답다 하는 거. 근데 이 사람 습관이 뭐라 그랬죠? 사람의 아름다움을 계속 보려고 하는 습관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싸웠어. 걔가 상대방이 되게 투박했나 보지. 뭐 씨삐 개삐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거칠게 한다든가 아니면 생긴 게 더럽게 못생겼다든가 아니면은 뭐 저기 뭐예요. 처음 대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과일 가게 갔는데 이 사과 얼마예요? 하면 와요 살라고요 한 개 5,000원이요. 말을 되게 투박하게 했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하죠? 왜요? 말 이렇게 하는데 왜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 가방 들고 가면 에이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근데 막상 그 정동을 갑자기 딱 보더니 아 저렇게 투박하게 말을 해도 저 사람 안에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겠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응? 이상한 사람.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내용이 이렇다고요. 자, 그래서 어디인가에,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하기를 정동을 딱 보는 순간에 그래, 내하고 다퉜던 그 사람이 많은 것 따구로 해도 뭔가 속에 아름다움이 있겠지 뭐. 자, 보세요. There must be라고 했잖아요.
뭐뭐이면 틀림없다. 그 습관을 가지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 밑에 보시면은 beautiful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용은 어쨌든 이렇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습관을 일상화시키는 것의 장점, 뭐 어쨌든 이 장점이 뭔데요? 난 장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습관이 되어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사람들을 뭔가 다르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하나의 예시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서 그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쉴게요. Ellen Langer and her colleagues studied the conditions under which people engage in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 지금 있어요. mindless conformity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엘렌 랑거와 그녀의 동료들은 이런 조건들을 연구했대요. 그러면 그런 조건 하에서 사람들은 마음이 없는 수능,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무심한 수능이라 하면 수능이 뭡니까? 수능 시험이 하지 말아요. 그렇지, 순순히 그냥 따라가는 건데 마인드레스 했으니까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에 대한 조건을 연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예시가 시작됩니다. To 40 secretaries 하니까 40명의 비서에게 어디에 있는 뒤에 보니까 뉴욕 대학에 무슨 뉴욕 대학에 비서가 40명이나 있어요. 회사야, 기업이야, 뭐야 이거 지금. 어쨌든 여기에 그들은 근데 이 그들이 아까 얘기했던 저 연구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센터 메모를 하나 딱 보냈는데 뭐라고 전해지는 이게 세득한 건 말에 딱 하지 마시고 그냥 전해지는이에요. 알겠죠? 전해지는 메모인데 이 종이는 is to be returned to immediately 하니까 즉시 되돌려줘야 됩니다. 방 238호에 through inter-office mail 하니까 이걸 보통 사내 메일이라고 합니다. 사내 메일. 회사 안에 메일이에요. 아시겠죠? 사내 메일 한다고 남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사내 메일을 통해서 238번 방에 즉시 되돌려줘야 된다라고 전해진 이 메모를 보냈대. 메모를 보냈는데 Like almost all the memos at this university. 그러니까 like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뭐뭐처럼이거든요. 거의 모든 다른 메모들처럼, 즉 이 대학에 있는 거의 모든 다른 메모들처럼 여기에는 이 쪽지에는 was unsigned 서명된 게 없대요. 그러니까 누가 서명을 해서 뭔가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서명된 것도 없이 그냥 이 쪽지는 누구누구에게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note that 합니다. note가 여기에서는 지금 주목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목해보래. 이게 상당히 어리석은 요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주목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왜 어리석은 요구인데 만약 그 사람, 즉 who sent the memo wanted it.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끊어주셔야 돼요. 그 메모를 보냈던 사람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원한다 하는 거는 메모를 보내기를 원한다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나 그녀는 가는데 왜 그 사람은, 즉 보낸 사람은 그것을 in the first place 처음에 그것을 왜 그렇게 보냈는지, 그걸 원하면 왜 그렇게 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랑고와 이 동료들은요, hypothesized하죠. 가설을 내렸대요. 가설.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보통 가설을 내렸다라고 한 다음에 that과 where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답은 지금 where이 아니라 that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설을 내렸는데 비서들은 would go ahead. 그러니까 뭐 그냥 계속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return the memo. 그 메모를 돌려줄 거래요. 뭐 없이, 많은 생각 없이. 아까 238호에 갖다 주셔야 됩니다. 네, 하고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냥 갖다 줄 거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니까 그들은 would follow the norm 합니다. 이런 규범들을 따라왔기 때문이죠. 따르곤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규범이냐? 여기서 대시 지금 관계되면서 얘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o what memos tell you to do 하니까 메모를 다시요. 메모가 너한테 말한 대로 해라 그거야 그냥. 메모가 너한테 말한 대로. 그럼 메모를 딱 보고 자요 이거야 그냥. 이게 mindless conformity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 이거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옳았대. 자, 질문. 여기서 그들 누구라? 연구하는 사람. 그렇지. 이 사람들 얘기한 거죠. 그죠? 이 사람들 얘기한 거. 이 사람들 말이 옳았대. 왜 옳았는데? 뒤에 보니까 그 비서들의 90%가 dutifully, 요거 약간 어휘 변형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실하게. 아시겠죠? 저 충실하게 반대말은 약간 좀 제멋대로가 될 수 있거든요. 제멋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휘 변형 좀 기억해 주세요. 뭐랑? 그럼 제멋대로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랜덤리 있죠. 제멋대로, 무작위하게. 이거 저렇게 어휘 변형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또는 충실하게 그 메모를 238호에다 보냈대. 다야. 이 내용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어떤 문제를 내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문장 전체가 7문장이기 때문에 여기 표시에 나와 있는 4번의 문장 삽입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쓸데없는 거지 같은 서술형 문제가 바로 그 다운표 내용 5번 문장이에요. Do one memos tell you to do 하는 거. 이거 영작하라 할 수도 있다. 이거 그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수동태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 문법 예상이라고 생각을 해놔 놓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자시고 할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do one memos tell you to do 하는 말이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야.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해라 이런 얘기죠. 그게 답니다. 끝. 질문할 거 없죠? 있으면 나중에 이따 하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Practice 2. 자, 많은 선생님들의 유추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유추. 유추가 뭡니까? 유사하게 추리해 보는 게 유추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all used 사용되어집니다. 뭐 하도록? describe 하도록 사용되어진대. 그러면 구조적인 유사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조적이란 말이 나오면 이것도 약간 피지컬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시스템하게 잡혀져 있는 거.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건데, 자, 여러 교사들, 많은 교사들의 유추는 구조적인 유사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뒤에 가볼게요. 뭐야 이거? 가스의 분자는 고무공과 같다. 동맥은 호스와 같다. 이 호스가 무슨 호스야? 물 뿌리는. 그러니까 물 뿌리는 호스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호스 칸도 잘못 보이고 말 하지 마라.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말이 역동적인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동맥은 말과 같다. 그리고 락 스트라타는 뭐와 같더라? 케이크 레이어와 같대요. 그럼 락 스트라타 하는 거 보니까 암석의 단층이래. 단층은 케이크와 같다. 이게 지금 일종의 유추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사들은 종종 assume합니다. 추측합니다. 뭐를요? 학생들이 이해한다라고. 뭐를? 그러한 어떤 느낌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니까 inich 들어가니까 이러한 비교. 그럼 여기서 말한 이러한 비교가 방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러한 비교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감각들을 또는 어떤 그 개념을, 여기서는 약간 컨셉 개념이에요. 저 센스란 게. 그래서 이러한 비교들이 만들어내는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할 거라고 종종 추측한대. 이렇게 얘기해주면 애들 이해하겠지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in the first example 첫 번째 예시에서, 그럼 첫 번째 예시가 아까 뭐 얘기했냐면 분자가 가스고 온 것 같다. 가스의 분자는 고무고 온 것 같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사는 has in mind, 마음속에 가지고, 이거 따로 빼야 된다. 얘가 지금 동사고 얘가 지금 목적으로 쓰이고 얘는 그냥 부사로 꼽사리 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교사는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B번 저거 잘못됐는데 지금 이거 대수로 바꿔줘야 돼 싶은데 맞죠? 자, 맞다. 자, 대수로 내만 바꾸면 되겠군요. 자, 어쨌든 가스 분자는 elastic, 탄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야? 가스 분자죠. 그죠? 이 가스 분자가 다른 분자와 충돌하거나 아니면 그것의 어떤 함 안에 있는 벽과 충돌을 하게 될 때 it will rebound 한대. 리바운드가 뭐야?
다시 튕기다 그런 얘기잖아. 또 농구 좋아하는 사람도 리바운드 공 안 들어간 거 공 잡는 거 여기까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 가스 분자는 will rebound with about the same speed 하는데 요거 구조 조심하셔야 돼요. 튕겨 나갈 것이다인데 어떻게 여기서 about은 거의다. 거의 대략 이거다. 거의 같은 속도로 튕겨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무공을 하나 이 벽에다가 팡 던지면 얘가 팡 하고 튕겨 나오잖아. 이래서 탄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속도와 같은 에너지로 뭐 하고 있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충돌 이전에 그것이 가지고 있던 같은 속도와 같은 에너지로 튕겨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걸 이제 뭐라 그랬어? 가스 분자는 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공을 그렇게 던지면 튕겨 나오기 때문에. 자 얘들아 봐봐. 가스 분자하는 거는 고무공 같은 건데 이 고무공이 봐봐. 자 여기 벽을 던졌지? 어차피 튕겨 나오지? 그래서 탄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 분자는. 알겠지요? 네 선생님 이런 겁니다. 유추해서 설명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unless students have this relationship explained to them some 잠깐만요. 코마 좀. 자 코마 여기 끊고요. 자 unless는 뭐뭐 하지 않으면이니까 학생들이 이러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으면 즉 그들에게 설명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관련성을 가지지 않게 된다면 몇몇 아이들은 may understandably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visualize 한대요. 시각화한다 이런 얘기죠. 시각화한다는 얘기는 그냥 눈으로 한번 보여지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시각화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분자를 단순히 뭘로 as just a round object 그러니까 단순히 둥근 물체로 이렇게 시각화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아이들은 may think of it 그것을 뭐로서 생각할 수도 있더라 as a moving elastic sphere 하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탄력성 있는 구체로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공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설명이 되지 않게 할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둥근 굴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그냥 둥근 물체를 생각하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구체화시키고 시각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there is 네모 치시고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they may pay more attention to 합니다. 여기서 they가 누구라? 학생들이겠죠. 그죠? 학생들은 뭐 할지도 모른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대요. 그 유추의 구조적인 attribute, 속성에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too little attention 켰으니까 너무나도 적은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대. 거기에 무슨 효과라고 얘기합니까? interaction 하죠. 그러니까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는 덜 뭐예요? 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러한 관계를 교사가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면 지들끼리 뭔가 좀 유추해서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고 그럼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게 상호작용 연관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관계를 못 성립시킨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나왔는데 교사가 수업 시간에 유추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고 문장 자체는 총 6개고 그러고 대놓고 좋은 거 하나 나왔네. 연결사 2개. 자 여기서 묶었습니다. that is 대신에 쓸 수 있는 연결사가 뭐지요? that is 대신에 쓸 수 있는 연결사가 뭐지요? 또 뭐 앞에 찾는다고 용 쓴다. 자, 인생은 적자생존입니다. 적는 자가 살아남아요. 그저 웃지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강사 생활을 12년 동안 하면서 뭐 늘 그래왔던 일이니까요.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죠. 이것도 모르나 이거. 아 진짜요? 이것도 모르나 하면 제일 싫어요. 모르니까 학원 다니지.
알려고 노력 안 하는 게 문제지. 저거는 내가 왜 체크했냐면 리틀 뒤에 단수 명사야. 알겠죠? 저거 퓨냐 리틀이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대영 제국의 흥망성쇠. 아, 또 세계사적 얘기네. 아. 자, few people 들어갔다.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적은 사람, 좀 극소수의 사람들. 이거 얘기죠. 소수의 사람들만이 would dispute 할 거래. dispute란 말은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얘기죠. 뭐를요?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끊어주셔야 돼요. 18세기와 19세기에 유럽과 그리고 특별히 Great Britain 하죠. 저걸 굳이 우리가 해석한다 하면 뭐 대영 제국 해야 되나 뭐 Great Britain 하거나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유럽과 영국이 dominated 지배했다는 거 뭐를 세상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시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의를 제기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대답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자신 있게. 저도 모르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걸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few란 말은 결국은 most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여기에 not이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그럼 다른 지문 내용으로 바뀌게 되면 most people would 다음에 인정하다 하는 말 들어가야 되겠지. 뭐 admit라든지 아니면 알고 있다 하든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지문이 변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근데 뭐 이런 거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문법적으로 few 뒤에는 복수명사. 내가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 학교 시험 문제 중에 문법 문제 중에서 어퓨와 퓨를 뭐라 하나 어퓨냐 퓨냐 이런 선택형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잘. 왜 안 나오냐면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거든요. 어퓨와 퓨는 말 그대로 만두가 조금 있네 하면 어퓨고 에이 이거밖에 없네 똑같은 세 개인데도 이거밖에 없네 이러면은 퓨야. 결국은 이 만두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 입장에선 이게 좋게 생각하면 어퓨고 안 좋게 생각하면 퓨죠. 나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네. 좀 이따 차에서 보자. 물어볼게. 뭔데? 네? 차에서 보자. 물어볼게. 대답 뭐하면 니 이제 무조건 앞자리야. 자, 어쨌든 계속할게요. 자, 영국은 was the crucible입니다. crucible이란 말은 호된 시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업혁명의 호된 시련의 장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영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산업혁명의 호된 시련의 장이었다 하는 건 여러 가지 어떤 고생들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계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주셔야 약간 배경 지식이지만은 유럽의 역사들은 대부분 전쟁의 역사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의 역사, 뭐 싸우고 치고 받고 뭐 어쩌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니 땅 내 땅 이렇게 사고 하자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쨌든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다시 하겠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의 호생 시련의 장이었고 나 와이카노 이거. 자 그리고 이 영국의 군사력도 군사력 군대입니다. 군대도 secured 확보했대요. 뭐를 식민지를 확보했다라고 얘기하죠. as surely as 하니까 확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마치 여기 뒤에 as는 뭐뭐 비유인데요. 마치 영어가 invaded their cultures 그들의 문화를 침략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뭐 산업혁명으로도 되게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군대는 항상 식민지를 보내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우리 흔히 말해서 뭐 제국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여기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When Queen Victoria입니다. 자,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ascended the throne 하죠. 왕좌에 올랐던 1837년에 세기로 치면 19세기입니다. 그때에 그녀는 presided over the largest empire in history 하죠. preside 하게 되면은 우리 흔히 말해서
그 저기 뭐죠? 뭐 지휘했다, 통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나 큰 제국, 역사적으로 큰 제국을 지휘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니까 흔히 말하는 그 유명한 말이죠. 해가 지지 않는. 많이 들어봤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영국 입장에서 지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들이 항상 엄청나게 부와 엄청나게 큰 번영을 누렸다 하는 거. 그래서 세계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참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항상 영국이 아프리카도 차지하고 인도도 차지하고 심지어는 중국 아편전쟁 통해갖고 중국도 약간 건드리면서 홍콩도 가져가고 하다못해 호주와 뉴질랜드도 영국령이었단 말이야. 왜냐면 호주, 뉴질랜드 잘 보시면 그 국기에 영국 표시가 있거든요. 그 영국이 지배했다는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라면. 그래서 진짜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영국령이 아닌 곳이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자칫 잘못했으면 우리나라도 영국령이 될 뻔했어. 무슨 사건 때문에? 아는 사람? 갑자기 거문도 사건. 거문도 사건. 러시아가 내려올라가는데 영국이 거문도를 딱 점령해 버렸잖아. 그때 맺었던 동맹이 영일 동맹입니다. 나는 침략기도 작년에 배웠는데 그래서 거문도 사건을 통해 갖고 영국이 잠깐 이렇게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말 그대로 러시아를 막으려고 했는 거였거든요. 일본하고 영국이 이제 같이 동맹을 맺었고 뭐 이런 거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맞는데. 자, 그래서 해가 절대 지지 않는 제국이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위대한 제국이었고, 만약 여러분들이 had gone to a court in 1850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850년에 그녀의 코트칸데 여기서는 해석이 궁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궁궐에 가가지고 suggested 이렇게 뭔가 말했다면, 그럼 뭐라고 말했다면 this empire would be over within a generation, 한 세대 안에 이 제국이 끝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면, 자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타임머신 타고 1850년에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좀 있으면 망할 건데요. 미국이 지배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다음 뭐 나와? You would have been left out of the building. 그 건물에서 쫓겨날 거죠. 비웃음 당하면서. 이런 미친 삐리리가 다 있나? 어디 지금 이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어디 뭐 한세경 멸고 꺼졌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상황 아시겠죠? 오늘 연기력이 좀 좋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You would have 했네 이거.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나 and yes는 내가 항상 그러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었다가 한 세대 안에 그 대영 제국이 어떻게 되었더라? 망했다. 뭐 망했다까지는 아닐 것이고 이제 그 뭐예요 좀 뭐 끝날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망한 거는 영국이 아예 없어져야 되는 거고 영국이란 나라만 딱 있고 식민지가 거의 없어지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니까 보세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1918년입니다. 당연히 그 제국은 was fatally wounded 하죠. 치명적으로 부상을 당했어요. 한마디로 싸웠으니까 독일하고. 그죠? 싸워서 이제 많이 전쟁에 손해를 받고 그 다음에 by the time I was born in 1950 필자가 1950년에 태어났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 1950년쯤에는 it was 뭐가 되었더라? 하나의 메모리가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얘기죠. 그냥 그때 그랬네 하고 끝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1950년은 미국이 패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냉전체제가 시작되는 그 시기죠. 1950년. 물론 그 전에 냉전체제가 이제 한창 있었을 때니까 소련과 미국.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더 물어볼 거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잠깐 정리 좀 해. 자, 그 다음에 9강입니다. 9강. 일단 얘는 되게 쉬운 지문입니다. 생활 필수품을 선물로 선택하지 마라. 대놓고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라서 별로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일단 요 단어. 일상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모두 다 필요합니다. 뭐를요? A variety of 다양한 어떤 일상의 제품들을 필요로 한대요. 근데 이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냐?
to function 기능하는 아이템이야. 이 function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어디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는요 need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속옷도 필요하고 토스터도 필요하고 라자도 필요하고 시트도 필요하대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일상적인 용품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면도기예요. 아시겠죠? 자, 실제로 그러한 아이템들은 너무나도 필수적이어서 어쩌라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replace 한대요. 자동적으로 replace 그것들을.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는 뭐 한다는 거야? 그것들을 교체한다 이런 얘기죠. 뭐 할 때 그것들이 wear out 낡아졌거나 아니면 run out 됐거나 아니면 stop working 하거나 작동을 멈췄거나 뭐 뒤에 거는 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apparently 명백하게 확실하게 분명히 don't realize 깨닫지 못합니다. 뭐를요? 다른 사람들이 capable of buying such necessities for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필수품을 사는 능력이 있다라고는 깨닫지는 못한대. 그러니까 나는 살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못 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요 말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요. So, 그래서 when it's time to buy 합니다. 뭐 할 때? 살 때일 때. 뭐를 사는데? 선물을 산대. 뭘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사야 할 때가 됐을 때 뭐 생일이 됐든 아니면 기념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들은 뭐 한다? 항상 choose 선택한대요. 여기서 something이 들어간대. 여기서 commonplace란 말이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흔하거나 필수적인 뭔가를 선택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원은 보이나? 네요. 옆으로 살짝 세면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그것을 이렇게 봤을 때 뭐 옆으로 살짝 트는 건 카메라 때문에 하는 거고요. 예, 보여요. 자, 그리고 물론 뭐 할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이 opens the gift 그 선물을 열 때 there's a look of disbelief, confusion, disappointment 합니다. 뭔가 불신, 뭔가 혼란, 뭔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내 분명히 생일인데 나한테 주는 선물이 그냥 면도기야. 그것도 일회용 면도기. 딱 받았어. 너를 위해 준비했어. 하면서 딱 받았어.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뭐가 또 뒤따라와요? faint 하면서도 forced smile 이런 거죠. 하하하하 뭐 이런 거. 고마워. 잘 쓸게. 이런 시비개비 뭐 이런 거였구나. 자,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놈이죠 이거. 자, but 그렇지만 이 준 사람은 are obvious to the reaction 그 반응에 죄송합니다. oblivious죠. 죄송합니다. oblivious 뭔가 알아차리지 못한데 그 반응에 그러니까 하하하 고마워 이거 있잖아.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 진짜 좋아서 그래 웃는 줄 안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believe 믿어요. They have done well. 그들이 잘했다라고. 여기서 그들이 누구? 받는 사람인가? 주는 사람인가? 주는 사람이죠. 내 면도기 주니까 웃었네. 아싸 선물 성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눈치 더럽게 없다 진짜. 자, 그래서 you should not give necessities as gift입니다. 8번 별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 이 글의 요지를 나타내는 말을 찾아 쓰시오. 그럼 8번이야. 아시겠죠? 딱 서국어 스타일이야 이게. 여러분들은 필수품을 선물로서 줘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해놔라. 만약에 그냥 요지로만 물을 것 같으면 이걸 답을 하면 된다고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should bring 가져다 줘야 돼요. 미소를요 누구에게 그 얼굴에 그 받는 사람의 얼굴에다 가져줘야 되죠. 선물을 얼굴에 쳐발라 버리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웃음을 이제 보답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필수품들은 all unlikely to 그럴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야. 뭐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한 반응을 만들어낼 것 같지 않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스마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미하면서도 강요된 스마일이 아니라 뭔가 진심으로 드러나는 그 스마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되게 쉬워. 생활 필수로 선택하지 말래. 연결사 4개나 나와. in fact도 나오죠. 그 다음에 so도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게 뭐라 하는 거? so도 나오죠. and는 버리세요. and는 필요 없고 but 나오죠. 근데 하나 더 물을게요. 4번 문장에 연결사 하나 집어넣으라 하면 뭐 집어넣을래? 맥락 잘 생각해봐라. 툭탁탁이 아니고. 네, but 계열이 들어가죠. 그러면 연결사 문제 스타일 내려면 but보다는 however가 더 낫겠지. 그죠? 자, 그래서 생활 필수품은 선물로 선택하지 마라. 이 학생들 나중에 뭐 남자친구 생일인데 뭐 내가 네 선물이야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뭔가 필요한 선물을 꼭 주세요. 뭐 또 양말 이런 거 주지 말고. 뭐 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성과 차별성의 상대적 관계. 이걸 되게 좀 어렵습니다. 이걸. 자,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성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차별성 뒤에 놓여져 있는 게 유사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이 말부터 좀 짜증나죠. 자, 볼게요. 두 가지 것들은 비슷하대요. By virtue of their difference from another.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그들의 차이점에 죄송합니다. 그들의 차이점에 의해서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뭔 소리야 이거? 그 다음에 다르대요. 무엇에 의해서? By virtue of one's similarity to a third 하니까 그럼 이번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니까 여기서 a third 하는 건 3분의 1이 아니고요. 제3자예요. 제3자. 그러면은 제3자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사물, 제3의 사물과의 어떤 유사함으로 인해서 또한 달라지기도 한대. 사실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아시겠죠? 이게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야 돼요. 예시가. 그래서 so it is with individuals입니다. 그래서 so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또한 그것은 개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서 콤마 찍고 만약 마침표가 콤마가 되게 되면은 so is it으로 바뀐다. 하나 적어놔라. 만약에 콤마 되면 뭐도 그렇다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개인들도 그렇다 이런 얘기야. 각각의 개인적인 사람들도 그렇다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A short man is different from a tall man. 당연히 키 작은 남자는 키 큰 남자와는 다르겠죠. 그죠? 그렇지만 두 사람은 비슷해 보인대요. 만약 뭐라면 contrasted with a woman. 여자와 대조가 된다면 비슷하다. 이제 느낌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조원우와 김우진은 다르다야. 저 둘만 비교하면. 근데 제3자로 정재현이가 딱 나왔어. 그러면 저 둘은 같은 놈이 돼. 뭘로? 남자로. 이해됐습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심은지와 김나영은 다르다. 근데 신금영이랑 비교하면 같아. 뭘로? 둘이 안경 껴서. 이런 거죠. 비교하자면. 아시겠죠? 자, 어쨌든 계속 갑니다. So, it is with species 합니다. 또 이번엔 그것도 그렇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번엔 종들에게 있어서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식물종 아니면 동물종이겠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보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와 여자는 매우 다를지도 모릅니다. 네, 다르죠. 당연히 생물학적으로는 당연히 다르지. 그렇지만 by comparison with a chimpanzee 합니다. 침팬지와 비교함으로써 그것은 그들의 유사성을 지닌대요. 유사성을 지닌대요. 그럼 무슨 유사성을 지니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유사성을 지닌대. 그게 바로 뭐냐? 털이 없는 피부, 그 다음에 직립보행, 그 다음에 prominent nose 하죠. 그럼 prominent nose란 말이 무슨 뜻이야? 거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뭔가 튀어나온 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어떤 유사성을 지니고 있대. 쌤 침팬지 털 침팬지 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침팬지 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근데 이 둘을 침팬지랑 비교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는 같은 거죠. 사람으로서. 됐습니까? 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침팬지는 연이어 생각해보면 침팬지는 또 뭐와 유사한데요? 인간과 유사하대요. 뭐와 비교해봤을 때? 개랑 비교해봤을 때. 그러면 사람과 침팬지는 분명히 달라. 하지만 이 둘 한 묶음으로 딱 해놔 놓고 개랑 비교를 하잖아? 그럼 이 둘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얼굴, 손, 굳이 32개 이빨까지 왜 나와 이거? 32개 이빨, 그리고 기타 등등. 자, 그리고 개는 또 사람과 비슷하대. 어느 정도에서 둘 다 물고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육지에 산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유사성과 차별성의 상대적 관계라 그랬어. 그럼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대성을 띠고 있다.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같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그 얘기가 답니다. 난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되게 쉬운 문제야. 나오면. 예시들만 지금 주구장창 얘기하냐. 4번부터 해가지고 8번까지 다 예시야. 다 예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요지 문제로 변형하잖아. 그럼 유사성과 차별성은 상대적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게 다야. 이게 다라고. 이건 순서도 못 내. 순서 내려고 하면 뭐 뭔가 논리적인 뭐 디스, 된 뭐 연결 고리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나오면 이거는 뭐 그냥 껌입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이번 평균 점수 78.9야. 쉽단 얘기야. 좀 더 쓸까요? 83.8이야. 자, 프랙티스 2 바로 가겠습니다. 재밌네. 나만 신났어. 자, Good Friends. 내 이거 진짜 막 몇 년 동안 내 나온다고 그렇게나 얘기했는데 나왔어요. 자, 좋은 친구라 함은, 자 이제 친구 관계입니다. 좋은 친구라 함은 듣는데요. 여러분들의 프로블럼을 듣는데.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거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 비동사는 있답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라이프 세이버가 되기도 하죠. In a pinch 이렇게 들어가니까 in a pinch란 말은 위기 시에 그 사람들이 구원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야. 좋은 친구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들 또 친구들끼리 또 연락하면서 너는 나를 위기 시에 뭐 구해줄 수 있니? 뭐 이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요. 말 해놔놓고 안 구할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얘기입니다. But 그렇지만 not every friend is a good one입니다. 자, 모든 not every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부분 부정이에요. 모든 친구가 좋은 원은 아니다. 좋은 친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원은 아니다. 다른 데는 좋은으로 들리네. 자, 어쨌든 자, think of someone.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누군가 who might be a bad friend 하니까 나쁜 친구일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래.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자, does she always talk about her own accomplishments and never ask a question about you? 합니다. 그녀는 항상 그녀 자신만의 성취한 것만 얘기하고 결코 너에 관해서 질문을 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해. 간단하게 말하면 지 얘기만 하고 남 얘기 안 듣는 거.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does it seem like he is only seeking validation or attention from you with no intention of giving back?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보니까 그가 오직 seeking 뭐만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럼 뭘 추구하는데? 확인과 관심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신으로부터 with no 하는 건 한 단어로 바꾸면 without이 아니? 뭐 없이 어떤 의도 없이 intention of giving back 하니까 흔히 말해서 돌려주려는 의도는 없이 그냥 확인과 관심을 받고 싶어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방의 관심만 받고 싶어하고 관심을 돌려줄 생각은 없고 이런 친구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은 is capable of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slipping into a bad friend territory입니다. 모든 사람은 slipping into 하니까 어디에 속하게 될 수 있대요. 나쁜 친구 범주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무조건 굿프렌드가 될 수는 없잖아. 항상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내가 내 잘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단 말이야. 만약에 저 논리대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굿프렌드라면 뭐 얘기도 들어주고 위기 시의 구원자다. 그럼 그게 꼭 그런 거야? 그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넘어가면은 어디까지 했노? 자, 그래서 all it takes 합니다. all it takes 다음에 is 요거는 이제 뭐 문제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hectic sports schedule or a stressful class for you to be transformed from friend of the millennium to self-observed narcissist입니다. 일단 말이 좀 어려운데요. 좀 볼게요. 자,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겨우 hectic, 빽빽한 운동 스케줄이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 수업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도록 to be transformed from friend, 그러니까 친구에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의 친구에서 뭘로 바뀌는 자기에게 빠지는 자기 도취자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이 영역이 바로 뭐냐면은 나쁜 프렌드의 범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 같은 경우도 뭐 친구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내 같은 경우도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야. 내 같은 경우도. 그런데 보통 나는 내가 잘났다고 얘기를 잘 안 해요. 별로 할 얘기도 없고. 근데 막 주변에서 뭐 아무도 막 지그들끼리 막 잘난 얘기 하다 보면 나도 왠지 막 그게 뭐 관심 받고 싶고 뭐 그럴 때가 있긴 있거든요. 이게 약간 배드 프렌드 기질이란 말이야. 벽게 안 나. 저 조심해. 이거 좀 찌그러졌어 지금. 내가 박아서 그런 게 의자 맨날 뒤로 빼다 보면 이게 찍혔어 지금. 자, 그래서 핵심은요, is being mindful 하는 겁니다. being mindful 하는 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 마음을 쓴다는 얘기는 신경을 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당신의 친구의 needs, 요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것뿐만 아니라, 이거 해석 잘해야 된다. not just지, not이 아니야.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돈니의 버들소비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네 자신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네 친구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마음을 쓰는 것이다. 신경을 쓰는 것이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뭔가 힘들었으면 그냥 약간 좀 신경 쓰는 거. 그게 이제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니까 Do they need to vent about something? 합니다. 여러분들은 뭔가를 표출할 필요가 있니? 그 다음에 hang out,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니? Could you support their efforts by going to watch their play, hockey game, or debate? 합니다. 뭐 그들의 어떤 뭐 play, 뭐 놀이인가 연극인가 뭐 어쨌든 연극, 그 다음에 하키 경기, 그 다음에 뭐 토론 이런 것들을 보러 감으로써 그들의 노력을 뭔가 지지해 줄 수 있겠니? 그럼 여기서 그들 하는 게 누구야? 유의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는 네 친구 네 친구가 하는 연극을 보러 가거나 네 친구가 하는 하키 경기를 보러 가거나 네 친구가 하는 어떤 토론들을 보러 감으로써 그들의 노력을 뭔가 좀 지지해 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being tuned with your friends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와 함께 being in tune 하면은 이제 be in tune인데요. 이게 조화를 이루다예요. harmonize입니다. 아시겠죠? harmonize. 그래서 네 친구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은 ensures 분명하게 해줘요. 뭐를요? You don't drift apart 하니까 그들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친구 관계가 좋은 친구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굿프렌드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항상 별표였어. 근데 한 번씩은 나와 이게. 왜냐면 친구 관계이면서 여러분들 소재도 되게 친숙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반환해주세요. 이제 한 개 남았지? 네. 세 번째 갈게요.
이러면 이제 한 바퀴 다 돌아.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What? 뭐라고 이거? 욕구 충족을 위한 선천적인 지혜. 거기 볼게요. 우리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충족시켜줄 방법을 무의식적으로 찾는 경향이 있다. 이게 어떤 상황,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책을 보고 계시죠? 그냥 사례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나 혼자 할게요. 진짜 참네. 깨끗해서 못 살겠네 진짜. 자, what happens?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할 때? 우리가 배고플 때. 근데 우리가 배는 고픈데 don't have time. 시간이 없을 때. 뭐 할 시간? 먹을 시간이 없을 때. 내 같은 사람이네. Before we drive home from work 하니까 직장으로부터 우리가 집으로 운전해 가기 전에 먹을 시간이 없을 때. 그러니까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요 길목에서 내가 배가 고픈데 먹을 시간이 없을 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Our need, 우리의 요구사항, 뭐 할 거? 충족시킬 거. 우리의 배고픔을 충족시킬 우리의 요구사항은 moves into the foreground of our consciousness 하죠. 우리의 의식에 뭐가 되더라? 최전면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직장으로부터 집으로 가는 거,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근데 그 가는 상황에서 배는 또 고파. 그건 배고픈 게 지금 먼저라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우리의 의식의 제일 앞선 상태로 간다는 얘기죠. 뭐 할 때까지? 그것이 충족될 때까지. 그러면 그것이 충족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배가 부르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배가 부르기 전에는 계속 내가 배가 고픈 거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배고픔이야. 한마디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하나의 어떤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낸대요. 여기 this가 들어갔고 equivalent 하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게 원래는 그 안정을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this가 들어갔으니까 안정되지 못한 거잖아. 그래서 그것은 이러한 상황은 결국은 불안정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불안정? 우리에게 이것도 동기를 부여하다 뭐 극하지 마라. 그냥 뭐 일으키다 자극하다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 To satisfy the unmet need. 충족되지 않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되도록 자극해주는 그런 불안정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배가 고파 너무 춥겠거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루트가 즉 집으로 가는 어떤 루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면 고속도로로 이끈다면 프리웨이입니다. 하이웨이이기도 하죠. 우리는 알아차릴 것입니다. 뭐를? 모든, 여기서 끊어주셔야 돼요. 모든 이러한 게시판 또는 간판에 나오는 광고들이 places to eat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우리는요 모든 게시판을 광고하는 잠깐 뭐 좀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곳을 광고하는 모든 게시판들을 주목할 거래. 대표적인 곳이 어디야? 휴게소. 고속도로라 그랬어요.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은 우리 눈에 제일 많이 뜨이는 거는 당연히 포크 있고 뭐 있으면 포크 있으면 휴게소 딱 떠오르겠죠. 그럼 우동이나 김밥이 땡긴다 뭐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상황을 바꿔봐. 집으로 가는 길인데 내가 그 전에 화장실을 못 갔어. 그러면 쉬가 마려워 죽겠지. 그러면 고속도로를 딱 올라갔어. 그럼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물론 휴게소이긴 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화장실이잖아요. 그럼 내 화장실에 대한 이 불안정한 상태가 내 의식의 전면에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건전하게 배고픔이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갑자기 쉬가 마렵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는요 spontaneously 무의식적으로 seek out the things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찾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환경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는데 이대 관계대명사 1로 가야 된다. things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거? 우리의 배고픔을 충족시킬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찾아간대.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once 1단입니다. 여기서는 1단입니다. 여기 동사가 현재형 나왔으니까 일단 뭐뭐 하면이야. 일단 우리가 먹고 그 다음 우리의 배고픔을 충족시킨다면 we will hardly notice 하죠. 우리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뭐를? 그러한 광고들을. 왜? 배가 부른데 굳이 휴게소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잖아. 그 이제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 집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광고? That seemed so compelling 하니까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러니까 그 아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디 갔노? Just moments earlier 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매력적인 것처럼 보였던 그러한 광고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대. 됐습니까? 쓸데없는 거 하나 얘기할게요. 저기 hardly 나왔죠? 저거 보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둘리 도우너 말고 마이코릭 하지 말고 둘리 도우너 다음 뭐 나와? 도치. 자 그래서 여기 hardly 그 다음에 will 그 다음에 we 도치 구문. 이런 내가 너무 싫다 진짜. 전제는 아무 힘을 안 받아. 자 어쨌든 계속 할게요. 너그 잠 깨우려고 내가 혼자 지금 쇼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this is an example of the innate wisdom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어떤 내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내적인 지혜 또는 타고난 지혜의 한 예인데 어떤 예냐라고 하니까 우리를 모티베이트하게 해주고 그럼 우리를 뭔가 좀 자극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각을 to the relevant information 그런 관련된 정보로 움직이게 해주는 거야. 오리엔트란 말이 뭐뭐를 향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더라? 우리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긴장감을 제거할 수 있게끔 해주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욕구 충족에 대한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관련 있는 정보로 우리를 이제 움직여주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우리가 배고파하는 그 긴장된 상황을 제거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라는 거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안 쉬었죠? 네. 맞죠? 네. 브레이크. 네.